안녕하세요. 장동준의 중국어 독해력 완성 우리 세 번째 시리즈 2강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지문은요. 인문 지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미리 다 글 읽어오고 문제도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1강 올라온 지 며칠 안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빨리 다음 강에도 이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내신 대비 기간이 끝나니까 정말 열심히 이 고등 국어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인문 가는데요. 자, 인문은 이제 백제는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재밌던 아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읽었을 것 같은 그런 지문이에요. 자, 첫 번째 문단 봅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백제 역사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지 않다. 삼국이라고 하면 뭐예요? 고백신,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고구려, 신라에 비해 백제 유물과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백제의 문학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읍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고전시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백제의 시가라고 하면은 정읍사라는 작품밖에 얘기를 못 해요. 왜? 없어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유물과 기록이 진짜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서 백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백제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렇죠? 백제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어떻게? 뭐 하면서? 자,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서 언제? 근현대에 이르러. 자, 백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왜 체크했을까요? 자, 제가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1강, 그죠? 1강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앞서서는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 2 시리즈를 듣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3 시리즈를 바로 듣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책이 3권밖에 없어서, 그죠?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3권밖에 없어서 일단 이거를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 시리즈의 초반 부분 1강 정도는 좀 이렇게 듣고 오시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못 듣고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죠? 바쁘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측 독해법이라고 공지사항에 써놨을 거예요. 예측 독해법. 그래서 예측 독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측 독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측 독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택지에 나올 만한 내용. 선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 보면 이제 객관식 문제 보면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우리가 선택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선지라고도 해요. 선지. 그래서 이 선지 이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측하며 읽기. 이게 예측 독해법이에요. 그럼 선생님,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뭔데요?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뭐 정의의 방식으로 쓰인 부분이라든지 비교 대조라든지, 그죠? 뭐뭐하면 뭐뭐하다, 뭐뭐할 경우 뭐뭐하다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 소스들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 읽어야 되는데 예측한다고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자신 없어요. 짧은 그림에 자신 있는데 조금만 글이 길어지면은 저도 제 기억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깃발을 꽂아두는 느낌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쓱 읽고 문제를 바로 푼다 이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나의 기억을 못 믿기 때문에 물론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냥 바로 문제 푸세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실전적으로 접근해. 실전적으로.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선택지에 나올 만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한다는 거야. 저는 이제 밑줄을 걷지만 우리 친구들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별표를 내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까 밑줄을 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밑줄 왜 쳤을까? 여기. 이거 때문에 백제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게 결과잖아. 그리고 그 앞에 원인이 나왔잖아요. 뭐뭐해서 뭐뭐했다. 이게 바로 뭐야? 인과잖아. 인과.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 인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게 그대로 1번부터 5번의 선지 사이에서 이게 그대로 오면은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와? 자, 백제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과는 그대로 가져오고 이 앞에 부분을 갖다가 뭔가 꽈서 틀린 선지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근현대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근현대 가지고 뭐 고대에 이르러. 근현대를 갖다 고대로 살짝 말을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국과 일본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의 역사서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꿀 수도 있고. 앞에 원인 부분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살짝 왜곡시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해봐서 아는데, 출제위원들이 바로 뭐야?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만들어낼 때 그래, 이거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 출제율이 높은 부분. 물론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없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문제를 출제 때는 글을 먼저 만들고, 글을 안 만든 상태에서 출제할 수 없습니다. 글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글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가지고 선택지에 갖다 놓는데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시리즈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과 2 시리즈에서 계속 같은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 예측 독해법은요. 자, 예측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근데 그냥 예측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체크해야지, 체크. 지문에 뭔가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측 독해법은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전략적 독해다. 전략적. 우리가 독해 전략을 가지고 글에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쉬운 지문은 사실 그냥 읽어도 돼. 예측 안 해도 돼. 근데 정보량이 많은 지문,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읽을 때 유리하다. 읽을 때 유리. 뭐 과학이라든지 뭐 기술,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 그런 걸 할 때 완벽하게 예측 독해법이 효과를 발휘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로써 백제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해양 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특히 삼국사기에는 백제 한승려가 바닷길로 인도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동남아시아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일본서기.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 이거를 구분 제대로 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그럴까요?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어. 바꿔치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삼국사기는 이거고 일본서기는 이건데 일본서기를 여기로 연결시켜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제대로 갈라서, 정보들을 갈라놔서 기억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백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를 활발히 누비는 해양 강국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백제는 해양 강국이다, 이렇게 결론 얘기하고 있죠. 또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에는,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놔야지. 그럼 삼국사기, 일본서기, 수서의 내용 갈라서 기억해야 돼요. 수서에는 백제라는 국호가 많은 가문들이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백가제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백가제. 백가제인데 가해를 빼면은 백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삼국사기, 일본서기, 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백제가 해양 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문단. 그렇다면, 자, 질문 나오죠. 그렇다면은 백제가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질문이라면 이건 무조건 뭐다? 자문자답이다. 그렇죠. 자문자답.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대답할 겁니다. 글쓴이가요. 예. 그래서 자문자답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백제가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했던 얘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봐봐. 그 이유는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셀프로 질문하고 셀프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이죠. 그래서 자문자답의 부분을 보면 특히 이 자문, 질문 부분을 보면은 아하,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돼. 이 얘기는 제가 예전 시리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단서. 그 이유는 백제의 지리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 뭐랑 관련이 있다? 백제의 지리적 특성이래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백제는 현재 서울과 서해안 일대에 자리 잡은 국가이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위에는 거구려, 왼쪽은 백제, 오른쪽은 신라, 고백신 뭐 이렇게 알고 있을 건데요. 자, 현재 서울과 서해안 일대에 자리 잡은 국가였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맞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백신이 있는데 바로 위쪽에 있던 고구려에 막혔어. 위에는. 그지? 그 대륙으로의 진출이 자유롭지 못했어.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고구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백제는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이 서해 바닥에 이쪽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활발한 해양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백제인들은 기원전부터 노악히 돛이 달린 바닷길 전용의 배를 만들어 탔는데 이는 당대 중국 배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었다. 와우. 자, 비교 나왔죠. 자, 바닷길 전용의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중국 배와 비교했을 때, 자, 그죠? 중국 배와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비교 어떤 대상, 자, 비교 대전은 우리 친구도 알고 있죠. 그냥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둘 이상의 대상이 존재했을 때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나, 그죠? 하나, 둘, 셋. 둘 이상의 대상을 갖다가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그런 부분이 글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99.9% 문제 출제됩니다. 비교 대조 이상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교 대조, 뭐뭐 보다라든지 그죠? A는 이러한데 B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뭐 A는 이러하다 반면에 B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가 나오면 이거는 출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 좀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선택지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출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니까 이제 많은 그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시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한테 저작권 있는 건데 그런 거 어딨어? 학문은 다르게 공유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법만 알면 어떻게 해요? 방법만 알면은 뭐 문제를 못 풀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지. 적용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배는 선원들이 노를 당기면 그 반동으로 물을 밀어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큰 힘이 필요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중국의 배는 이러이러했다. 뭔가 배를 움직일 때 큰 힘이 필요해.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지? 반면 백제의 배는 이렇게 돼. 그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중국의 배는 이러한데 백제 배는 이러하다. 그러면 이건 대비잖아. 반면이니까 이건 지금 서로 이게 대비되는 서로 대조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백제 배는 노의 끝을 회전시켜 물을 저어가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힘이 들었다. 자, 차이를 보겠습니다. 백제 배는 움직일 때 적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배는 큰 힘이 필요했다. 이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딱 비교도 해주시면 돼. 그럼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 이게 그대로 나오면 이제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뀌겠지 서로. 중국의 배는
비교적 적은 힘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서 선택지 제시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딱 보고 뭐야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면서 깐깐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틀렸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또한 백제배는 바다를 건너는데 적합했지만 중국의 또 나왔어. 자, 백제배는 바다를 건너는데 적합했어. 적합. 근데 중국의 배는 그죠? 역시 지만이라고 연결됐기 때문에 자 지만.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떻게 된다? 대조의 방식으로 그죠? 대조가 돼 있어 지금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무거워서 바다를 항해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중국의 배와 백제의 배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읽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읽으면 진짜 도움이 돼요.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판단이 돼.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제가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이 강좌에서 계속 독해 전략을 강조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읽으면 글을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글을 전략적으로 안 읽으면 문제 풀 때 또 다시 글을 또 읽어야 돼. 읽었던 거 또 읽어야 된다니까. 그 앞에서 읽었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좋아요.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래요. 가라앉힐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 이처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백제는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이제 백제가 왜 해양 강국이냐에 대한 어떤 근거 부분이죠. 또 바닷길을 이용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여러 나라의 백제의 기술과 유물을 전파하며 그 위상을 떨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백제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해양 강국으로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어요. 보면 1번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는 뭐뭐은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을 가진 해양 강국이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백제. 백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고구려 안 돼. 중국 안 돼. 몽골 안 돼. 아프가니스탄 안 돼. 도미니카 공화국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이 문단의 중심 문장. 자, 이 문단 잠깐 봐요. 이 문단은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와 일본의 일본서기, 중국의 수서의 기록을 통해서 백제 같은 바닷길을 통해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점을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는 거죠. 백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를 활발히 누비는 뭐다? 해양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심 문장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서에 대한 얘기. 요거는 뒷받침 부분이고 이 해양 강국, 백제가 해양 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중심 문장은 아니지, 그지? 예. 이거는 뒷받침 문장이지. 자, 다음은 우리 다음 지문은요. 자, 하루에 우리가 두 지문씩 하잖아요. 단순 접촉 효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이유 없이 좋아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 물건의 어떤 그런 쓰임새, 그 물건이 정말로 좋은 물건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느낌만으로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나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물건을 왜 샀지? 정말 속된 말로 되게 바보같이 구매를 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많아요. 돌이켜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이런 걸 왜 산 거야? 이렇게 후회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호구가 된 건가? 근데 옛날에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를 때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게 많이 되죠. 물론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령 빵집에 빵을 사러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냥 이렇게 추측에 기반한 구매. 이 빵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든가 좋아하니까 라는 식으로 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빵을 광고에서 자주 보았다라는 것이 진짜 이유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단순 접촉 효과. 아직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 바탕 지식을 깐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면
우리는 어떤 상품의 로고나 패키지, 상품명 등을 몇 번 보거나 들었을 때 무의식 중에 호감을 갖게 된다. 자, 때. 뭐뭐 할 때 뭐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자, 나왔어요. 이를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특정한 대상에부터 갖게 된다. 자, 갖게 되는데,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단순 접촉 효과. 그럼 이건 이제 정의잖아요. 단순 접촉 효과의 어떤 뜻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이거는 정의는 무조건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자문자답이겠죠. 그것은 바로 주입 때문이다. 이거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본 것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노출이 많아질수록 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대상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이 보일수록, 많이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광고 보면은 막 계속 똑같은 광고 계속 하잖아요. 왜 그래? 자꾸 보다 보면은 그냥 그 제품이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다. 그냥 어떤 걸 살 때는 그 제품을 사면 된다. 약간 그런 식의 인식이 바뀌거든요. 이게 인지도가 상승되는 거야. 인지도.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대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커피, 뭐 자동차, 또는 뭐 문구, 그죠? 뭐 책, 문제집,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 떠오르는 뭔가가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따르면, 이 내용에 따르면 광고를 많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요.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보면 이런 느낌은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비슷하게 받게 된다. 한 번이라도 어딘가에서 마주친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처음 만났다라고 느낀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단순 접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된대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느낌은 처음 보는데도 왠지 그리운 느낌이 되는 사람 같은 호감으로 이어진다. 쭉 읽으면 돼요, 이거는. 자, 네 번째 문단 보면은 벌써 끝났어. 지금 뭔가 더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났어. 어쩔 수 없어요. 자, 단순 접촉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 상품 광고가 자주 실리는 것도 TV의 광고에서 상품을 반복해서 선전하는 것도 바로 이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인강도 그렇죠. 우리 인강도 이제 자꾸 이제 막 이렇게 마케팅을 강력하게 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 없지만, 왜냐면 이제 저는 공교육에 이제 몸담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따로 뭐 제 얼굴이 실린 어떤 그런 광고가 버스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광고, 예를 들면 건물 위에 보면 이렇게 딱 이제 광고 이렇게 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저에 대해서 마케팅을 갖다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같이 이렇게 주면서 뿌리면 제가 강의를 예전보다 더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그죠? 여기에 따르면 단순 접촉 효과에 의해서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예. 그죠? 물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일단 단순 접촉 효과라는 게 그런 거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건 특별히 뭐 우리가 예측 독해법을 적용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제 바로 갑니다. 3번. 다음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특정한 상품이나 사람에 대해 이전에 몇 번 봤거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의식 중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네.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번. 각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이건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이 문단.
이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를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단순 접촉 효과의 어떤 개념을 설명한 거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1분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게 중심 문장이 아니죠. 왜냐면은 어떤 것을 이유도 없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이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돼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거죠. 이것도 뒷받침이야. 그다음 5번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정답은 3번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다 풀어왔을 텐데 실제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도 단순 접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근거는 거기 나와 있죠. 세 번째 문단. 한 번이라도 어딘가에서 마주친 사람일 때 단순 접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자, 이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예측 독해 안 했는데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자, 한번 노래로 부르지 마세요. 굳이 뭐 이걸 노래 암기법을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자, 뭐뭐 할 때 뭐뭐하다. 뭐 노래가 나오래 근데.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일 경우 뭐뭐하다. 뭐뭐하면 뭐뭐하다. 가끔씩 순서는 좀 바뀌어도 하여튼 이 네 가지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이것도 결국 뭐야? 자, 때. 지문에 보면 그 때 있죠, 때. 자, 어느 때 보면은 한 번이라도 어디선가 마주친 사람일 때 그 부분을 갖다 체크를 했다 하면 조금 더 이 3번을 판단할 때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와 뒤의 관계가 너무 단순한 거는 사실 뭐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죠? 근데 복잡하게 되면 이 앞에와 뒤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면은 이게 큰 역할을 발휘한다니까. 깃발을 꽂아놓는 거야, 깃발. 응? 그 깃발을 잘 꽂아놓으면 우리가 선지 읽을 때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체크해놨던 거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빨리빨리. 응? 알겠죠? 응.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때의 수록이 경우면 다시 얘기할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6번. 윗글에 언급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언급된 내용이요. 정답은 2번이죠. 단순 접촉 효과의 개념 나와 있고, 자, 영향도 역시 나와 있죠. 개념을 일단 먼저 설명했어. 두 번째 문단에 설명했고, 그다음에 영향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접촉 효과가 일어난 물건이나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느낌을 갖는다, 호감을 갖는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순 접촉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딱 들어맞는 거죠. 2번이. 그다음 7번. 단순 접촉 효과를 활용한 광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주 노출시켜야지 뭐. 바로 5번이죠. 같은 광고를 TV, 인터넷,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하여. 자, 이게 포인트지. 자꾸 그냥 반복해서 내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고를 너무 자주 나오면 그 광고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이게 반감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돼서 보면은 그냥 그게 이 상품은 이제 그 브랜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 접촉 효과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단순 접촉 효과는 지금도 유효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아시죠?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하게 많이 반복했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그런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어떤 사람의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현명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막 사다 보면은 분명히 사놓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내가 왜 샀지? 이런 식으로. 그죠?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었고요. 그럼 지문 2개 다 끝냈으니까 끝이야? 아니죠. 우리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교재 뒤에 보면 22쪽에 리뷰 어휘 보겠습니다. 자, 리뷰 어휘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사다리 타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연결을 시켜보면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는 이제 뭐 아래 거랑 연결시키면 위상 되겠죠. 위상. 또 주의나 주장, 사물의 존재, 효능 따위를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 널리 알리다, 선전하다 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증명하다 하겠고 4번은 가정이겠죠. 그러면 연결시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3번. 자, 그다음 2번은 1번.
3번은 4번, 4번은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는요. 문맥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건데요. 자, 호감무식 영향 주입 한번 쭉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자, 5번. 나는 굉장히 모모적으로 그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의식 들어가야 되겠죠. 5번은 무의식. 자, 6번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모모식 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주입이 들어가요. 주입. 다음 7번. 그녀는 언제나 부지런해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호감을 샀다. 호감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그는 미술교사인 부모님의 무엇을 받아? 영향.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영향. 영향을 받아 하면 되겠죠.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보기에 제시된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가게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응, 디귿, 기역, 키읔, 지읒, 치읓, 이응, 지읒 나와 있는데요. 자, 이응, 디귿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정한 범위 어느 지역 전부. 일대가 됩니다. 일대. 그 다음에 기역, 키읔, 나라의 이름 국호가 되고요. 지읒, 치읓, 이거는 진출, 그죠? 이응, 지읒은 뭐가 됩니까? 입증 되겠죠. 그러면 9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뭐면 국호는 자, 9번은 국호가 되겠고. 자, 10번은 큰 호수가 나자 강 주변의 일대. 그다음 11번은 진짜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그의 무죄가 입증.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수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로 K-팝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진출.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세 문제 남았어요. 자, 13번부터 15번까지는 문맥을 고려하여 밑줄 친 단어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자, 온통 초록색 물건들 사이에 빨간색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빨간색이 부각된다. 자, 두드러지다죠. 3번. 세계화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가깝다. 그렇죠. 바로 되죠.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리뷰어에서는 막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막히는 부분,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나국 언어에 정리해놔야 돼요. 나국 언어. 나국 언어가 뭔지 모른다고?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려고 했잖아. 그래서 나국 언어지. 예. 근데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 우리 친구들이 영어 단어장은 있을 거야. 영어 단어 많이 외우려고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국어도 국어 단어장 만들어야 돼. 왜냐면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어. 분명히 우리말인데 못 읽어. 몰라.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어휘들은 챙겨놔야 돼. 적어도 우리 비문학에서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휘들 같은 경우는 챙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민수는 손재주가 좋아서 우리 반의 환경미화 작업을 맡기에 적합하다, 알맞다. 3번. 됐죠? 리뷰 어휘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세 번째 시리즈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확실하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동준쌤과 함께 손 꼭 잡고 끝까지 완강의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완강 이후에는 우리 친구들의 달라진 독해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